안녕하세요. 방구석 철학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일본 도네가와 스스무 박사는 분자생물학이나 면역학 입장에서 인간이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고 적당량의 운동을 하며 필요한 의학적 치료와 예방을 충분히 한다면 125세까지 살 수 있다. 고 말하였습니다. 다만 사람들 모두가 오래 사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들 세상을 살아가며 느끼는 만족감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각자가 원하는 나이는 다를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힘듦의 연속이고 고달픔의 연속이라면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 않겠지만 그와 반대로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감사하고 행복하고 오늘이 기대되는 사람이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오래도록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장수를 꿈꾸는 것이죠. 하지만 그냥 오래 사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복이라 할 수 있는 장수는 건강한 무병장수의 삶입니다. 아무리 오래 산다 한들 병상에 누워 호흡기를 달고 생활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며 과연 그것을 장수라 할 수 있을까요? 병질에 하나 없이 무병장수하신 분들을 살펴보면 각자가 자기에게 맞는 건강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뿌리는 동일하니 그들의 습관을 살펴보고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 무병장수하는 삶을 추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 만큼 알려드린 것만 잘 따라간다면 충분히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건강이라는 것이 유전적 요인을 배제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부분이라 아무리 관리해도 노력과 수명이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옛말의 인명은 제천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시대와 의료기술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타고난 유전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현재에 할 수 있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고 인명은 제천이라는 말은 잊어버리십시오. 이제부터는 나에게 맞는 건강한 습관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찾아서 하루하루 지켜나가며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모습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주변에 건강하신 어르신들을 보면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습관을 정말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루틴을 지켜나갑니다. 예를 들면 동네 공원을 매일 1시간씩 산책하는 것, 작은 뒷산을 올라갔다 오는 것,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는 것 등등이 있는데 자신에게 맞는 것을 발견해서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이런 나만의 루틴이 무병장수의 기본이자 특급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아프지 않고 건강한 무병장수를 위한 4가지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습관을 보고 이것은 내게 잘 맞겠다 싶은 것이 있다면 꾸준히 해나가면서 효과가 있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프지 않고 무병장수를 위한 습관 하나.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기. 아프지 않고 무병장수하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유독 쉽게 알아챌 수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이와 상관없이 늘 부지런히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대체로 끼니를 해결하고 나면 바로 상을 치우는 법이 없고 늘어지는 데 반해 아프지 않고 무병장수하시는 분들은 끼니를 해결하면 바로바로 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는 등 몸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딱히 운동이라고 할 수 없는 집안일을 하면서 몸을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집안일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아주 훌륭한 신체 활동이라고 인정했으며 그것도 특정 시간만 에너지를 소비하는 운동보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집안일이 건강에 더 이롭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러시대학교 의료센터 연구팀에 따르면 특히 매일 하는 집안일이 알츠하이머, 즉 치매에 걸릴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은퇴한 노년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 집안일을 도와주는 남성들이 훨씬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장수하는 사람들에게 집안일은 중요한 건강 습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지 않고 무병장수를 위한 습관들. 밤 11시 이전에 취침하기. 많은 전문가가 잠을 보약이라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잠, 즉 수면이 우리 몸의 다양한 기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수면은 신체 회복, 에너지 보존, 항상성 유지 및 호르몬 분비, 정신건강, 기억 저장 등 정보 처리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러한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면 신체의 여러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때문에 전문가들은 잠은 최소한 밤 11시 이전에 자는 것이 좋다고 권합니다. 그 권유의 근거는 숙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이 멜라토닌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성이 저하됩니다. 이에 따라 수면 시간이 줄고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의 경우 멜라토닌이 활발하게 분비되는 밤 11시에서 새벽 2시를 지나면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을 수 있으니 되도록 꼭 밤 11시 이전에 취침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수면 습관이 좋지 않다면 해가 길어지는 3월에 몸에 배어있는 나쁜 수면 습관을 바꾸기 좋은 시기입니다. 햇빛은 천연 수면제라 합니다. 사람 몸의 생체 시계는 빛 자극을 통해 낮에는 깨어 있고 밤에는 자는 24시간 리듬을 유지합니다. 이대 목동병원 신경과 이양훈 교수는 하루 햇빛 노출 시간이 2시간 미만으로 짧으면 체내 비타민 D 분비가 줄면서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지 않아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햇빛에 몸을 노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프지 않고 무병장수를 위한 습관 셋. 올바른 식습관. 무병장수 관련해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바로 식습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식습관은 가장 많은 정보를 들을 수 있지만 가장 지키기 어려운 습관입니다. 방금 막 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과일이나 주전부리가 있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손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사리 놓치고 있는 식습관이 아프지 않고 무병장수를 하는데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 이 영상을 보는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식습관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남대 식품영양학과 이미숙 교수는 90세 이상 노인 168명을 대상으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조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수하는 사람들은 식물성 식품 섭취 비율이 크게 높았고 된장, 두부를 포함한 콩류 식품의 섭취 횟수가 고기, 생선, 달걀 등 동물성 식품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콩류와 나물 섭취가 많은 것이 우리나라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동물성 식품의 경우에는 전 세계 여러 나라 연구들을 살펴보면 치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과들이 많으니 섭취를 줄이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수인들의 대부분이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고 가족과 함께 즐겁게 식사한다고 대답한다고 밝혀 가족과 함께 매일 3끼씩 규칙적으로 즐겁게 식사하는 것이 장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매일 3끼씩 잘 챙겨 먹고 가족과 함께 즐겁게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아프지 않고 무병장수를 위한 습관 넷. 삶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 삶에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이 무병장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가지 중에 삶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러시 대학교 알츠하이머 질환센터 연구진이 성인 1238명을 대상으로 삶의 의미와 목표에 대한 설문조사한 결과 삶의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절반 이상 낮게 나왔습니다. 또한 연구진은 목표 지향적인 삶을 유지하면 우울증, 만성 질환 위험이 낮아진다는 사실도 발견하였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 애나버 공중보건대 연구진도 50대 이상 성인 6,985명을 대상으로 삶의 목표가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삶에 대한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은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보다 5년 이내에 사망할 위험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삶의 목적을 설정하고 목적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니 건강을 위해서라면 거창한 목표가 아니더라도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프지 않고 무병장수를 위한 습관 4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이것 외에도 무병장수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프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아프지 않게 도와주는 좋은 습관 10가지도 함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1. 따뜻한 물 자주 마시기.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는 걸 스스로 의식하고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면 몸이 전체적으로 따뜻해지고 갑상선에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도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냥 따뜻한 물도 좋지만 한의학에서 말하는 음양탕이 좋습니다. 음양탕은 뜨거운 물 위에 차가운 물을 부어 섞어 마시는 물을 말하는 것인데 본초 강목에 따르면 맛은 짜지만 독이 없다고 하며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대류 현상 덕분에 신진대사가 좋아지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음용하면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뜨거운 물에 차가운 물을 섞어야 합니다. 2. 몸을 따뜻하게 하기. 뱃속만 따뜻해도 백세는 산다는 말이 있듯 몸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사람의 체온이 36.5도인데 이 체온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사람이 늙어간다는 것은 체온을 잃어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만으로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체내 에너지 발생이 잘 안 되어 몸이 점점 차가워지게 됩니다. 하여 신부의 체온을 잘 유지하는 것이 건강과 관련된 측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3. 발을 따뜻하게 하기. 사람의 몸 중에서 잘 때 가장 빠르게 차가워지는 신체가 바로 발입니다. 발이 차가우면 혈액순환과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손끝과 발끝에 유산이 쌓여 통풍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추운 겨울에는 발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감기나 독감과 같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고 발이 따뜻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향상시키고 피로감 감소 및 근육의 효율적인 작동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목을 따뜻하게 하기. 요즘 시대에 갑상선에 암과 같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갑상선은 스트레스의 영향을 굉장히 쉽게 받습니다. 목에는 몸의 거의 모든 혈관이 모여서 퍼지는 곳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목을 따뜻하게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 때문에 겨울은 물론 봄과 가을 같은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도 머플러나 손수건을 통해 목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입니다. 5. 취침 전 금식하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취침 전에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위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에서 음식이 차게 되고 위액만 계속해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야식을 먹고 나면 몸이 붓고 속이 더부룩해지고 하는 것입니다. 수면 전 먹은 음식이 수면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취침 전에는 차가운 음료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차가운 것이 들어가면 몸의 체온이 떨어지게 되고 36.5도로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배에 가스가 차고 트림도 나오고 구취가 생기고 눈이 빨갛게 충혈됩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 나갈 곳이 없어 그런 식으로 내 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피로가 자꾸 쌓이고 젖산도 쌓이고 하면서 피로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여 취침 전에는 금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스트레스 받지 않기. 만병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참 자기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남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을 보면 위로한답시고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그냥 털어내버려. 이렇게 말하는데 정작 그런 일이 내게 닥치면 내 자신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는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고 집착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명상을 하면 됩니다. 명상을 하면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집착과 스트레스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명상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7. 몸을 이완시키기. 취침 전에 몸을 이완시켜주면 이게 수면의 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바로 번쩍 눈이 떠지지 않습니다. 마치 교통체증처럼 트래픽이 걸려 있는 것처럼 더디기만 합니다. 이럴 때 몸을 이완시켜주면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주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잠에 취해 있는 몸의 기능들을 빠르게 깨울 수 있습니다. 이런 동작에는 여러 가지 스트레칭도 있고 하겠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바로 불교에서 하는 절이 있으니 다른 운동이 생각나지 않으신 분들은 천천히 한 배라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8. 소변을 자주 비우기. 소변을 참는 것이 사람의 건강에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방광염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여성분의 경우에는 더 쉽게 걸리는 질환인데 그 이유는 화장실이나 잠자리 같은 것에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남성보다 요도의 길이가 짧은 것도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소변은 신체의 노폐물입니다. 그러니 이 노폐물을 제때제때 비워줘야 다음 노폐물들이 소변에 쌓이게 되고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 여러 가지 질병 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잠이 들기 전 꼭 비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9. 혀를 자주 움직이기. 혀를 자주 움직이라는 말이 어색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혀를 자꾸 움직이면 아밀라아제가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혀를 움직임으로써 뇌와 안면 부위의 신경을 간접적으로 자극하여 뇌 위축을 줄이고 안면신경과 근육 노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본 치과대학 니가타 생명치약부 고이데 가오루 교수가 개발한 혀 운동을 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 미용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수면 중 무호흡증과 코골이 증상을 완화할 수 있고 입냄새와 충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혀를 운동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혀 돌리기는 눈을 뜬 상태에서 입을 다물고 2에서 3초 만에 혀로 잇몸 바깥면을 더듬듯이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10회 실시 후 반대 방향으로 10회 돌립니다. 반복해서 총 40회 돌립니다.
둘째, 입을 벌리고 검지 두께 정도로 위아래 치아를 벌린 후 입 천장 앞쪽 솟아오른 곳에 혀끝을 올려 붙이고 혀로 위턱을 향해 10초가 세게 누릅니다. 5초 쉬고 다시 혀 누르기를 하여 총 3회 실시하고 익숙해지면 혀 뒷부분으로 누르기를 합니다. 셋째, 혀 내보내기는 고개를 살짝 들어 비스듬히 위를 보고 아래턱을 내밀면서 혀를 천천히 쭉 내밉니다. 혀를 위로 향하고 10초간 유지 후 혀를 아래로 향하고 10초간 유지합니다. 총 3회 실시하면 됩니다. 10. 명상하기. 마지막으로 명상입니다. 명상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것은 그만큼 명상이 이 10가지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아프지 않기 위한 좋은 습관 9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9가지를 집착하듯 하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집착하는 순간 스트레스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였으니 스트레스가 생기는 순간 절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명상을 통하면 나머지 9가지를 편안하게 집착하지 않고 실천할 수 있게 되고 명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집착하는 마음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저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 나머지 9가지 또한 명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바로 생활 명상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프지 않고 무병장수하는 습관 4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째는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기. 둘째는 밤 11시 이전에 취침하기. 셋째는 올바른 식습관. 넷째는 삶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입니다. 앞서 얘기했듯 사람마다 상황과 몸의 상태가 다르기에 열의 9이 좋다고 해서 나도 무조건 좋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좋지 않은 하나가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념해서 내 몸에 좋은 습관을 구축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4가지를 모두 꼭 해보지는 않더라도 이 중 하나만이라도 시도해보고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였으니까요. 그리고 아프지 않기 위한 습관 10가지도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 10가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니 참고하셔서 노후에 건강한 삶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방구석 철학이었습니다.